여러분, 요즘은 중소기업들도 매출이 0원이 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매출 0원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 매출 0원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수출기업이나 내수기업이나 제조기업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중소기업은요, 직원들을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휴업하거나 혹은 샷다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곳이 여러 곳에 일어나고 있고요. 중소기업 30년 40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나도 이제 폐업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스 때 참 어려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메르스 때 진짜 어려웠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보다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금융위기 때 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IMF보다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 당장 수출 중소기업부터 볼까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러면 여기는 수출기업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의 어떤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서 여기는 매출이 쭉 늘어나는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지금 수출을 못하죠. 대기업 공장들이 전 세계에서 샷다운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수주가 0건이래요. 0건. 신규 수주가. 작년 12월 올 1월 초 여기에 수주한 걸 갖고 지금까지는 버티는데 앞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대기업이 신규 수주를 더 이상 안 준다면 못 버틴다는 이야기가 지금 매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금형이라는 게 신제품을 만들 때 본을 떠는 거거든요. 여기요. 주문이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세계 수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수출도 중국 수출도 심지어 유럽 수출도 0. 수출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겁니다. 금형이 중국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1등. 금형 수출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업종에서조차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거 진짜 절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고 신규 수주가 0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 얼마나 지금 어렵겠느냐. 이걸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내수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내수업종도. 급식조합 있죠. 매출 제로입니다. 학교 안 열리잖아요. 게다가 대학은 온라인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제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휴업수당 줘야 되잖아요. 휴업수당은 전체 임금의 70% 줘야 됩니다. 잠깐 쉬어라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내야죠. 대출 이자 내야죠. 한 달에 적자가 말도 못하게 크다고 합니다. 말도 못하게. 어디 그뿐이에요. 한국자동차 부품 판매업 협동조합. 자동차 부품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고 있고요. 동네 카센터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가요. 자동차가 조금 이상 있더라도 아이고 좀 더 타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카센터가 세차도 하고 그죠? 부품도 교환하고 이래야지 먹고 사는데 당장 사람들이 차를 안 고치니까 심지어는 차를 안 갖고 다니니까 게다가 재택근무 늘어나니까 차량 운전도 그만큼 줄어드니까 고장도 덜 나겠죠. 그러니 동네 카센터가 버텨내겠습니까? 못 버텨내죠. 거기 임대료는 얼마나 많아요. 또 기사들 월급 줘야지나. 그러니 버티지 못하는 동네 카센터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할 정도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무려 말입니다. 80에서 90% 떨어졌대요. 행락객이 없으니까 이 봄철에 이 좋은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좀 다닐 필요가 있는데 안 다니잖아요. 자기 다닐 필요가 있는데 이건 좀 말이 잘못됐네요.
다닐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요즘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뭐 주말 장사도 평일 장사도 안 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은 지금 심각할 정도예요. 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여기는 매출 수주가 50% 지금 떨어졌다고 해요. 50%. 이게 열처리나 주물이나 이게 뿌리 산업이거든요. 제조업 중에. 근데 이런 데가 지금 안 된다고 하면 뭐 염색도 그렇고 가공도 그렇고 지금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버텨봤자 5월까지다. 5월까지 버티면 이제 다 버티지 않겠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장은 굉장히 어렵고요. 완구공업협동조합 여기도 매출이 70% 이상 빠졌다고 해요. 예. 그래도 장난감은 지금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도 실제 제조업체는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집에서 많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또 재택근무 많이 하니까 장난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도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완구공업협동조합에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 예. 기본적으로 완구 장난감 만드는 게 노동 집약 산업이에요. 그런데 뭐 최저임금 올랐죠. 주 52시간제 도입됐죠. 살아날 수 있는 중소기업 별로 없습니다. 완구기업이. 진짜 모르고 못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생각 없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마치 말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 안 그래도 어려워왔어요. 예,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그건 뭐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박살이죠. 박살. 진짜 박살을 났습니다. 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 이렇게 열처리라든가 완구라든가 뭐 주물이라든가 염색이라든가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여기는 다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붕괴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안이 뭐냐? 대안이 있어요. 왜 대안이 없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예, 대망치로 부셔버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망치로 빵빵하고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돼요. 최저임금 이거요. 올해 최저임금 내려야 합니다. 내려야 돼. 적어도 10% 이상 내려야 합니다. 10% 이상. 그래야지만이 지금 이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업종별로 차등도 적용하고요. 주 52시간제 이거요. 예외 업종까지 이제 만들어야 돼요. 예외 업종을 더 늘려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이 살려면 예외 업종 늘리고요. 예, 최저임금 내리고 그다음에 탄력근로제 3개월이 아니라 1년씩 1년으로 하는 거 1년. 예. 그리고 법인세 내리고 법인세. 전기세도 내리고 전기세가 지금 산업용 전기세가 예, 가정용 전기세보다 비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 대한민국 기업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게 파퓰리즘이에요. 가정용 전기세 싸게 해주는 거. 이게 표웃기 위한 방법 아니에요? 산업계는 죽여가면서. 우리의 뿌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근데 그 뿌리가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예. 이자, 중소기업 이자 면제해주고. 영국처럼 중소기업에다가 지금 어려운 데는 줘야 돼.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라 예. 구제금융센터 만들어서 하자고요. 이런 중소기업은 살려야 된다 하면 살려야죠. 그래야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 제대로 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들 뿌리 제조부터 시작해서 예, 완성품 중소기업까지 그리고 중견기업, 대기업 제조업이 만약에 무너지면요. 여러분 제조업이 무너지면 진짜 어려워진다는 거 그거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제조가 강한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조가 강한 나라인데 지금 제조가 안 강한 나라로 점점 가고 있으니까 아주 미칠 노릇이죠.